동작동에 남편을 묻던 날. 백영옥 자전 에세이. 그래도 봄은 오는데 중에서 1980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 땅은 부풀어 있었고 촉촉했다. 곧 세상 전체가 움이 터나올 것만 같았다. 춥고 지리한 겨울이 서서히 그림자를 거두어가고 그 자리에 봄이 슬며시 다가서던 날. 그러나 국립묘지만은 검은 대지였다. 담장 안으로는 결코 봄 기운이 들어올 수 없는 듯한 갇혀진 성역. 그 성역 속에 나는 남편을 묻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울지 않았다. 더욱이 졸도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기절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지만 마지막 장례의식이 끝날 때까지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생전에 남편이 나에게 강조한 참 군인의 아내답게 의연함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이미 남편의 육체는 한 줌이 하얀 가루로 변해버렸고 그의 쓸쓸한 영혼만이 내 가슴에 머물러 있지만 나의 의연한 모습은 남편을 기쁘게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수십 개의 유골 상자가 차례차례로 봉함되어 운반되어 가고 남편의 유골은 까만 상의와 하얀 바지에 의장병들에 의해 29묘역 단지에 안장되었다. 누군가가 나의 손에 삽자루를 쥐어주고 하얀 석회 가루와 흙을 뿌리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내가 차마 삽으로 흙을 뿌릴 수는 없었다. 어둡고 차가운 흙 속에 갇히는 남편의 유골을 나마저도 차가운 삽으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삽을 마다하고 맨손으로 석회 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뿌렸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들은 내 소나기에서 흘러내려갔다. 유골 상자를 묻는 일이 끝나자 묘 앞에는 비석 하나만이 세워졌다. 그 비석에는 김호랑 소령의 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김호랑 소령의 묘. 읽을수록 가슴 깊이 파고드는 그 글귀들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군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검은 복장의 군 목사가 한 손을 들어 올린 채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하느님 땅에는 거하는 것이 많도다.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주께서 관장하시니 아무 염려도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에 거할 것이로다. 이제부터는 하느님 나라에 거한다는 나의 남편. 그날 남편의 묘 앞에는 어느 사람의 묘 앞보다도 많은 참배객이 줄을 이었다. 꽃다발이 쌓이고 또 쌓였다. 참배객 모두가 남편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마음속 깊이 헤아리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눈빛과 눈빛들이 오고 가는 듯했다.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들의 손마다 뜨겁고 힘이 있었다. 세월에 맡깁시다. 세월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들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들은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날아와 화살처럼 박혔으며 언젠가는 무참하게 죽어간 나의 남편의 죽음이 갖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그리고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졌다. 남편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한 후 나는 좀 더 정확하게 12.10이라 불리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래서 사령부 내 정보 참모 등 사태 전 남편의 상관을 만나려 애썼으나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다. 100일 탈상을 마칠 때까지도 뒤처리를 위해 남아 계신 친정아버지와 함께 아파트에 있게 되었다. 서류가 잘못 처리되어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한 날이 자꾸 연기되었다. 집안에는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남편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었다. 더운 여름날 방 안에 들어온 모기 한 마리에 왱왱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나를 위해 자다가도 몇 번이나 일어나 모기와 씨름하던 남편.
결혼 생활의 관례처럼 늘어난 내 요리 솜씨를 극구 칭찬하면서 소금 덩어리 찌개를 한 그릇 다 먹어치우는 용기를 보였던 남편.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골려주기 위해 온 집안의 불을 다 꺼놓고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 허둥대던 남편.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남편을 보고 지레 겁나 엉엉 울면서 남편의 가슴에 묻혔던 일, 모든 일들이 살아있는 자막이 되어 내게 달려들었다. 나 자신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분간하기 힘든 나날들이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부산으로 내려오기로 한 날, 창밖의 풍경은 2년 전 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집들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나무가 있고 지프차가 공수부대 정문을 드나들며 멀리서는 낙하산이 하늘에 꽃을 피우는 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창밖을 보고 있는 나뿐이었다. 엄청나게 달라진 것은 나 자신뿐. 태울 수 있는 가구와 살림살이들 모두를 아버님이 아파트 뜰 앞에서 태워버리셨다. 나는 그 중에서 목각인형 한 쌍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품 안에 안았다. 그 인형들은 결혼 직후 남편이 충남대학교 학군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할 적에 학생들로부터 우리 부부의 상징물로 선물 받은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로 된 한 쌍의 인형에 우리 부부는 각자의 이름을 붙여주고는 기분이 언짢으면 인형의 얼굴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말하기 힘든 의사를 전달하였었다. 이제 한쪽 인형은 주인을 잃어버렸고 자연히 다른 한쪽도 의미가 없어졌다. 나는 그 인형들을 남한산성 산허리에 묻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부부는 똑같이 흙 속에 묻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장례식 이후 수없이 찾아간 동작동 묘지 속에는 이미 백영옥이라는 김호랑 소령의 아내인 백영옥이도 함께 묻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작동 묘지 옆에서 살고 싶다는 나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는 서둘러 짐을 꾸려 부산으로 향하셨다. 전혀 살아있는 생동감이 없는 32살의 막내딸 손을 이끄시는 아버님의 가슴 아픔이 전해오는 손을 잡고 부산으로 내려간 것은 5월이었다. 그날도 초여름에 비가 내렸다. 아주 처절하게 얼룩지는 아파트를 내 인생의 전부를 살았던 거여동 아파트를 뒤로하고 그리고 내 남편이 묻혀있는 서울을 뒤로하면서 부산으로 향했다. 그날은 30년을 산 백영옥이라는 여자를 다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품은 날이었다. 본 영상을 고 김호랑 중령님과 그 아내 고 백영옥 여사의 영전에 바치며 이 책이 35년 만에 다시 발간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김해 인물연구회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